챗GPT가 내는 답이 진짜일까요? 자, 이제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제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럼 인간이 챗GPT가 또 인공지능의 일부인 거고 네. 인공지능 말고도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고 자율주행차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고 뭐 정말 많은 디지털 기술들이 사람의 일을 대체해 나가는데 네. 또 챗GPT가 성공적으로 정말 기획적인 일마저 대체해 나가면 나보다 더 잘 가르쳐 하는 그 선생님이 나타나 버리면 네. 이 선생님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네, 건데 자,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 큰 질문이 던져집니다. 네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휴먼 터치가 되게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가령 유튜브를 예로 들으셨으니까 네. 유튜브를 보면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식으로 설명해주면 좋은데 그런 거는 보통 AI 휴먼이 나온다든가 네. 아니면 그냥 영상만 있고 사실은 내용만 이렇게 네. 작성된 게 보통 그래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뭐 약간 실수도 하고 뭐 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도 막 거리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휴먼 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걸 봐도 유튜브도 이왕이면 사람이 나오는 거. 네. 그 사람이 또 유명인이거나 아니면 내 팬심이 생기면 좋겠죠. 네. 근데 AI한테 팬심이 생기긴 사실 좀 쉽진 않은 일인 거죠. 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상품을 만들 때 약간의 휴먼 터치. 근데 그걸 모두 다 넣어버리면 또 완전 생 노가다가 되니까 네. 약간 어떻게 인간이라는 온기를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요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네. 네네. 그렇죠? 소위 챗봇은 이 사람을 상대할 때 뭐 이렇게 그냥 딱딱한 멘트만 네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전화 상담사 이게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전화 상담사께서 이게 불만이 있어서 전화한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에 맞게 이렇게 오늘 좀 슬프신 일이 있으셨어요. 공감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접근을 하면 네. 그건 챗봇이 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인 거잖아요. 그게 옛날 챗봇이고 챗GPT가 그걸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감정을 이해하고 아유 네. 좀 참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네. 제가 일부러 그런 거 넣어봤거든요. 네. 이거 쓰느라고 요즘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랬더니 뭐 네. 휴식도 중요합니다 어쩌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힘내세요 파이팅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휴먼 터치라는 영역마저도 네. 챗 GPT가 휴먼스럽게 다가갈 텐데 네.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갖출 수 있는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비스를 기획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튜브만 봐도 네. 지금 사실은 사람 안 나오고 그냥 이것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그런 채널은 경쟁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사람이 나와서 내가 네. 직접 이렇게 나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형식. 예. 그래서 일부러 뭐 그 엔진에 하는 것도 좀 넣고 네. 완벽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런 기획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챗봇을 할 때도 단순히 이 정보만 왔다 갔다 하면 네. 말로서의 그거는 충분히 그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차라리 여기 지금 상담사의 얼굴을 이렇게 살짝 보여주면서 네. 지금 너랑 상담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 사실은 그러면 욕하는 것도 얼굴이 안 보이니까 막 하는데 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약간의 좀 다른 기획, 네. 사람이다라는 그런 기획들이 이제 훨씬 중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요리를 해도 나중에 로봇이 요리 레시피 가지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로봇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보여주면서 하면. 네. 근데 현재 음식점은 아주 굉장히 좀 고급 요리집 아니면 들어가서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거 일부러 앞에서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챗 GPT 시대에 그럼 나는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게 하나고요. 진짜 예. 중요한 두 번째가 있어요. 네. 이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진짜 중요한 두 번째는요. 기자가 그러니까 버즈피드 같은 경우도 다 대체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챗GPT가 내는 답이 진짜일까요? 틀린 것도 많죠. 그렇죠. 예. 이제 할루시네이션의 오류라고 하는데, 네. 근데 얘는 이건 이거야라고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얘가 지금 결과물이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검증할 사람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기자를 예로 들었으니까 2, 3년 차 수준의 기자는 되지만 10년 차 기자가 그것들을 검증하는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미디어에서 5명이 필요할 걸 1명만 남기고 네. 검증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 기획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기사를 니네가 이렇게 작성해라는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사람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80에서 90%는 대체가 돼도 10에서 20%는 반드시 남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연봉을 2배, 3배 줘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떤 전문성을 쌓았을 때 그 전문성 때문에 챗GPT의 결과물은요. 수준이 다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 설명해줘야 해도 평균이고요. 네. 그다음에 과제를 해줘도 평균이고 네. 기사를 써도 해도 평균인 거예요. 네. 그럼 내가 기사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라면 챗GPT의 이 결과물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저도 책을 좀 이번에 빨리 썼을 때 사람들이 챗GPT로 썼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그래서 챗GPT로 쓸 수 있나 해봤어요. 네. 저보다는 아직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전문 작가 네.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만약에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람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얘기를 알리고 싶어서 책을 쓰고 싶어. 이 사람이 책을 썼을 때 챗GPT보다 잘 쓸 수는 없어요. 비즈니스는 이거보다 잘해도. 그렇죠. 그래서 한 분야에서는 내가 챗GPT보다 잘해서 얘를 검증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생산성이 대여섯 배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하나 기사 작성할 거를 챗GPT로 해서 6개, 10개를 작성해 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내가 좀 부족한 분야. 근데 기자인데 나중에 사업하고 싶은데 네. 사업 기획서 써봐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챗GPT한테 부탁하면 나보단 잘 쓰는 평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뭐라고 했냐면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 이게 이제 원피스의 루피의 되게 유명한 대사인데 네. 그러니까 챗GPT가 지금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다 적대시한단 말이에요. 네. 내 직업을 빼앗으려고 저것들이 오고 있구나. 근데 다시 생각하면 내 직업에서 나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애들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내가 그걸 잘 활용했을 때는 내가 훨씬 더 값어치 있고 네. 세상에 많은 생산성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도 그런 말씀에 공감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이 그 자신의 영역에서 뭐 말 그대로 그가 되어 계신다면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네. 활용의 대상인 거죠. 챗GPT에 의해서 대체될 자가 아니라 네. 챗GPT를 활용할 자가 됐으면 좋겠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듭니다. 또 책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프롬프트라는 네. 용어를 써서 네. 인간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다, 뭐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거든요. 먼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 Planning and Prospect. 네. 이게 도대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사실 프로스펙트 이제 전망하는 네. 능력, 네. 우리 또 경제 전망하잖아요. 네네. 그 경제 전망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서 내가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이게 챗GPT는 그런 능력은 부족한 거죠. 네. 왜냐하면 있는 정보를 가지고 결과물을 예측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기겠다는 얘는 못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 예측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해주거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네. 예. 미래에 대한 이야기, 플래닝 네. 같은 경우도 플랜은 계획이지만 플래닝은 기획이잖아요. 네네. 그 인간이 좀 더 얘들보다 경쟁력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획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 네.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그걸 채우는 건 챗GPT가 잘해줘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좀 필요하다. 좋네요. 제가 우리 독자분들하고 2050년 경제 전망까지 쓰겠다 약속을 네. 한 상태인데 네. 챗 GPT 때문에 네. 한 2030년, 40년쯤에 끝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네. 어쨌든 전망만큼은 하지 마 이렇게 전망은 내 거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네요. 네. 그다음 프롬프트의 두 번째 네. R입니다. Reconstruction. 이건 어떤 의미로 쓰셨습니까? 그 재구성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미생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 중동 요르단에 뭐 중고차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PT를 준비해요. 네. 근데 그 전날 네. 장그래가 이건 너무 무난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순서를 바꿔요. 네. 없던 걸 갑자기 끼워넣고 해가지고 좀 도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임원들이 그동안 실패했던 사업을 열거를 하니까 네. 저 새끼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이런 식으로 주목을 확 하게 됐죠. 예. 근데 거기서 설득력 있어가지고 사장님이 추진해 이렇게 된 그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없던 얘기가 아니라 순서를 바꿨을 뿐인 거예요. 네. 근데 챗GPT한테 기획서를 써줘 하면은 정말 서론 뭐 이렇게 딱 쓰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얘를
근데 편집력 또는 구성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걸 좀 바꾸고 약간의 극적인 효과를 줌으로써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그럼 사람은 하나하나를 다 채우는 이걸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능력 있는 사람은 괜찮다라고 했는데 능력 있는 사람도 챗GPT를 활용하면 중간값까지 나오잖아요. 여기까지는 얘를 시키면 금방 나오니까 내가 할 것 없이 이걸 가지고 재구성해 가지고 약간만 조미료 MSG 쳐가지고 설득력 있게 만든다. 좋네요. 이렇게 만드는 능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 활용하라가 정답인 것 같고요. 내가 팀장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얘는 팀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시키는 것만 하고 그걸 팀원들이 준비해온 걸 가지고 잘 믹싱하고 솔싱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프롬프트의 O, Organize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결이니까 그러니까 챗GPT는 어떤 정보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와 얘를 연결시켜서 어떤 의미를 만드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거 훈련을 뭐를 하자고 하냐면 비유를 많이 연습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비슷하다는 이 생각 자체의 발상은 챗GPT는 내가 시켜야 해요. 인생과 비행에 대해서 같이 해가지고 비유해서 해줘 하면 해요. 근데 인생과 비행을 같이 비유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찾는 그 있는 작업, 선을 만드는 작업들 이런 연습들을 좀 하셔서 얼핏 보면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를 믹싱했더니 새로운 게 나와. 이런 식의 것들을 인간이 경쟁력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M입니다. Make a question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질문력에 대해서는 정말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라는 것도 미국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렇네요. 질문할 줄 아는 자. 그래서 가령 뭐 부동산에 대해서 예측해줘. 절대 안 해주죠. 그리고 예측이 나와도요. 그냥 되게 평범한 거예요. 근데 가령 한국의 분당과 일본의 어느 지역이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일본의 그 지역을 분석한 것과 그래서 한국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하면 얘기를 해줘요. 그렇네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찾기 되게 어려운 자료거든요. 일본의 어느 지역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정확히 맞춤화된 그 자료를 찾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오거나이즈 능력이 있을수록 사실 질문도 나한테 굉장히 유용한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질문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좋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 P로 갑니다. Persuasion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이제 설득력입니다. 말하자면 앞에 PROM이 그러니까 이거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면 이거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설득력을 가질 때 설득력을 가지고 했을 때는 이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얘네들은 정보를 주는 애들이지 남을 설득해가지고 뭘 그 주장하고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챗GPT는 그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리더십. 자, 이 결과물을 보세요. 우린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인간적인 매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얘는 정보만 주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매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직장인들 보면 의견 좀 내봐. 그럼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의견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자녀를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대략 한 40대 정도가 많으시거든요. 자녀를 교육시켜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수업을 받을 때 질문하면 혼났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답하는 사람이 우등생이에요. 근데 미래의 우등생은 정답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답은 다 이미 나와 있어요. 질문할 줄 아는 자예요. 질문할 줄 아는 자. 벌써부터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까. 챗 GPT 시대에 더 우리는 질문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일까. 여러분에게 경쟁력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더 강하게 갖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프롬프트의 마지막 T죠. Together and Touching.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먼 터치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Together라는 의미는 좀 그런 의미입니다. 터칭도 그렇고요. 우리 함께, 같이, 인간적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유튜브, 인스타 하기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도 챗 GPT에 의해서 자동화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인가 하면 그냥
인스타에서 요즘에 제일 핫한 키워드에 따라서 그 피드를 생산해가지고 뿌려줘 하면은 네. 알아서 뿌려줘요. 네네.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스타 광고들 많잖아요. 네. 저품질의 광고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럼 사람들은 가령 지금 디지털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해시태그 달아주시면 뭐 사이다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대에서 나오는 어떤 방법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이제 그걸 누가 믿냐는 거죠. 공부 이런 거 했을 때 너무 많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서비스로 보면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저는 이제 커뮤니티 커머스라고 보거든요. 커머스를 보면.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 누구 엄마 그거 써봤어? 그 피부에 진짜 좋대. 애기 피부에 너무 좋아. 이 화장지 써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설득력이 엄청 강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드 보면서 이게 애기 피부에 너무 좋습니다. 이거보다는. 네,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맘카페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팬 커머스라고 그러죠. 네. 이런 커뮤니티 커머스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투게더 앤 터칭이라서 예. 그러니까 제가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이 네. GPT 시대에는 우리가 커머스를 기획하거나 서비스를 기획했을 때는 이런 식의 어떤 방법론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썼습니다. 네, 이 프롬프트라는 용어를 쓰셔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될까라는 것을 제안해주고 계셔서 네. 저는 더 이 책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챗 GPT가 바꿀 우리 인류의 미래 GPT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의 저자 우리 이시안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 GPT 제너레이션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가야 될지 한번 말씀 끝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통 닭이 네. 그 이리한 여우나 이런 쫓기면요, 네. 그냥 이 집단의 머리를 탁 바꾸서 있잖아요. 네. 내 눈에 안 보이면 이 위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하지만 위기는 내가 나만 못 본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변화나 이런 거는 내가 눈 감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해를 가리듯이. 그렇죠. 해는 있죠. 네. 네. 근데 지금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차라리 무섭지만 네. 눈을 들고서 아 저렇구나 제가 이쪽으로 오니까 난 저쪽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맞서 싸우는 게 좋겠다를 네. 판단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이거 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다 끝났어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방식은 오히려 더 유용해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고 지금 당장에 야 좋다 나 챗GPT 당장 사용해야지 하실 필요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나한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네. 네. 근데 어떤 서비스가 나왔을 때 나한테 맞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 타이밍은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서 뭐 책도 좀 사보시고 네.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유튜브도 보시면서 보고 계시다가 아 지금 이런 흐름인데 이런 게 나왔어.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런 흐름을 타야지 여우한테 잡혀 먹히지 않고 오히려 여우의 등을 타가지고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교수님하고 대화하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그럴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가자, 네,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알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